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완 킴벌리 육아포럼 MC 예비부모 김미미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나기도 내리면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습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부 질환에 관련해서 피부과를 많이 찾고 계신데 어른들도 이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까요? 초보 엄마 아빠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이완 킴벌리 육아 포럼에서는요. 육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예비 초보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자리에 이혜진 원장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 장벽을 전공한 피부과 전문의 연세 EMB 피부과 원장 이혜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또 이완 킴벌리 육아 포럼에서는 이혜진 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이들의 피부는 정말 연약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 질환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아이들 피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아기 피부는 성인 피부에 비해서 많이 다르죠. 네. 피부에 관심 많은 분들이 뭐 아기 피부처럼 되고 싶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네. 미미 씨는 어떠세요?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 아이 피부에 그 정말 탄력 있고 뭐 아무것도 나지 않은 그런 피부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선호해요. 그게 바로 아기 피부의 특징입니다. 수분이 많아 탄력도 많고요. 하지만 이 수분이 빨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또 아기 피부가 얇고 부드러운 이유는 아직 완전하게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 요인, 세균, 바이러스, 알러지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연약하고 면역력이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미숙하기 때문에 네. 피부 질환이 흔히 더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만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은 특히 더 많아요. 신생아 독성 홍반, 신생아 여드름, 신생아 지루 피부염, 영유아에서부터 아토피 피부염, 농가진, 단순포진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흔하게 발생되는 거 위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만 3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저귀 발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기저귀를 채울 때 헐렁하게 채우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기저귀를 굉장히 꽉꽉 그렇게 밀폐되게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 네. 그리고 습기 찬 부분에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습진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풍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 안쪽에 당연히 보습제를 발라줘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열이에요. 그래서 3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온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양볼에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붉은 병변이 있어요. 네. 그게 아토피 피부염, 즉 아토피 피부염의 소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태열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보습제만 잘 발라줘도 태열이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습진이나 태열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들 좀 겪는 현상이기도 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진이 올라오면서 딱 봤을 때 되게 심각해 보인다 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또 설명을 또 해줄 수가 있는데 네. 발진이 올라오는 요즘 들어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수족구병. 네. 얼굴이나 입 그리고 발 이런데 특징적인 발진이 있으면서 열도 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걸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시기도 하죠. 당장 피부만 보시고 피부과에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열이 난다 이러면 소아과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소아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명이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의 그 질환이 있어요. 네. 바로 신생아 독성 홍반이라는 질환이에요. 생후 6개월 안쪽에 아이들이 얼굴이나 몸 전반에 걸쳐서 넓고 불그스름한 반점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 진물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다르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될 수가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통 산후조리원에 계실 때 많이 이걸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원래 아기들의 피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연약한데 그것 자체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계절이 또 여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외선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부터 아이들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습도가 높고 온도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덥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 장벽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땀띠가 나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능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혀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열도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보습이나 그 수분 충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물도 많이 먹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셔야 될 게, 왠지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보습제는 안 발라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무더위가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나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또는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가뭄이 든 땅에 폭우가 내리면 홍수가 나죠. 그렇죠. 그 원리처럼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부에 안 좋은 온도 습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그럼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줘서 미세한 틈을 메꿔줘서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더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빼고는 가급적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더위랑 습도로부터 아기 피부를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는 딱 1년 기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피부를 위해서 조금 늦게 밖에 나가는 게 어떨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과잉보호 같지만 여름철에 온 가족이 아이 데리고 물놀이 가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성인의 경우는 살이 타면 그냥 빨개지고 까매지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근데 하지만 선크림에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은 안 바르는 게 좋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라주는 것도 좋죠. 보통 0세부터 선크림 바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조카도 지금 17개월인데 그 17개월에 맞는 선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정도 발라주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보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보습제를 써야 될지 고민이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성인들이 쓰는 일반 보습이랑은 좀 다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이 피부는 성인보다 굉장히 얇고 연약해요. 그래서 수분도 많지만 그만큼 피부 장벽 기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수분도 많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스킨케어가 아니라 아이 피부를 위한 아기 전용 고보습 스킨케어 제품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요새 아기 전용 스킨케어 제품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햇볕도 햇볕이지만 이 습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성인 아토피를 또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름철에 특히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소아 아토피 환자의 비율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름철에 아이들의 아토피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토피와 같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은 아무래도 그 유전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면역 체계 이상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하죠. 성인 아토피 피부염과 마찬가지로 증상은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생기거나 종종 건조하고, 그리고 심하면 뭐 피부가 한꺼풀 벗겨지거나 뭐 진물도 일어나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여름이 되면 햇빛도 매우 강하고 덥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습하고, 그거에 의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 역시 여름철 피부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피부 보습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결국 기승전 보습제예요. 네. 보습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또 청결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신경을 너무 쓰다 보게 되면 너무 자주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극적인 바디워시를 자주 빡빡 씻는다든지 또 목욕용품을 너무 자주 쓰는다든지 이러면은 네. 피부에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짧은 시간 동안 목욕을 해주시고 목욕 후에는 또 얘기하죠.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음식, 식생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여름에는 네. 음식이 쉽게 상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또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런 염증이 또 생겼다가 또 가라앉겠죠? 근데 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진짜 골치 아픈데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 피부 같은 경우는 또 성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흉터가 생기거나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마음 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내 아이의 피부를 지키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내 아이를 좀 껴안고 쓰다듬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감인 행위인 만큼 각별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름엔 부모가 아이를 오래 안고만 있어도 아이에게 땀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피부는 매우 연약하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이만 더운 게 아니라 또 부모님도 덥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신생아는 성인보다 더 체온이 높은데 이 날씨에 아이 안고 있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도 잘 챙겨야 하지만 부모님들도 스스로 또는 서로 잘 챙겨주셔서 무더운 여름날 육아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응원의 말씀 전해주신 이혜진 원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만큐 사이트에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다양한 상품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에는 소중한 우리 아이 피부 솔루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안녕! 안녕!